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0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내신이 더 중요한 시기죠. 물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력평가를 실전처럼 연습하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3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 잘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가 1학년 때 배우고 이제 2학년 때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사 내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잘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요, 수능 포인트에 맞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는 제 강의를 들으면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10월 학력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1번부터 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쭉 보니까 키워드가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 한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벼 이삭을 수확할 때 있는 반달돌칼도 보이니까 밑줄 친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볼게요. 골품제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골품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답은 2번 고인돌이죠.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라고 봐주시고, 상평통보는 시험 문제 풀 때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리고 팔관해와 연등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평가원에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연등해 팔관해는 어떠한 나라? 고려의 불교 행사다라고 정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2차돈 순교비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가 국가의 법흥왕이다 라고 했으니까 법흥왕이 어떠한 국가의 왕이었죠? 신라였죠. 그래서 해당 나라는 신라고,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보자고요. 자, 처음부터 정답이죠. 정답 1번 석굴암이고, 이 석굴암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불국사도 신라의 문화유산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왕이었고,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 무령왕릉이니까 이것은 백제와 관련된 문화구나 라고 정리될 거고, 유경공원이 영재를 육성하는 국립기관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의 근대 시기 188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보다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조선시대의 왕의 업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정조의 업적이다 라고 가주셔야 되고,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문화재였죠. 그래서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작한 문화재가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한쪽 눈이 없는 궁예가 보여요. 궁예가 처음에 똑똑했는데 갑자기 본인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고, 미륵이 쓸 수 있는 법 중에 관심법이라고 있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법. 그러면서 날로 포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느냐?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죠. 왕건. 그래서 이 왕건이 국호를 고려를 할 것이고 후 삼국을 통일한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왕건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고려 태조다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은 태조 왕건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후뇨 10조다라고 하는데, 왕건이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부인이 29명, 자녀가 34명이죠. 자녀가 많다 보니까 훗날 왕이 될 사람의 후보가 많죠.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싸울까 싶어가지고 후대 왕들에게 훈화 말씀 남겼어요. 그게 바로 훈요 10조다. 정답 1번이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국대전은 왕의 업적으로 기억합니다. 조선시대 성종 이렇게 캐치해 주셔야 되고 훈민정음 하면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조선시대 세종이죠. 세종.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내신 공부할 때는 무기력함을 느낀 왕이라고 해서 백제 무령왕이다라고 외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그냥 나라만 알면 돼요. 백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 또한 내신에서는 신라 진흥왕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는 신라다. 화랑도라는 조직이 있었던 국가는 신라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는 풀 때 어떻게 보통 푸냐면요. 잘 만들어진 문제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게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가의 결과가 정답이거나 아니면 나의 원인이 정답이거나 요게 보통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고 학력평가도 그런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봐봐요. 지금 가 보니까 새 궁궐이 완성되었다. 서경에 행차했다라고 나오고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묘청이 나오죠. 그래서 묘청이 말하기를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황제를 칭하고 금나라 정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와보니까 몽골이 침략했어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최후 막바지에 몽골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무신집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리들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나의 원인이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무신집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무신집권기가 있기 위해서는 요때 무신정변이 일어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신집권기가 오고 무신집권기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지로 한번 가보면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원인을 찾든지 가의 결과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데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나가 보통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리대로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자고요.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6세기죠. 고대 시기. 지금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정조는 조선 시대니까 답이 될 수가 없을 거고 대조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고대 시기죠. 고려 이전의 일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고려 말이죠. 완전 말.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 때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이 이성계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고요. 미주신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안창호 일단 보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대성학교를 만들었고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해산한 이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신민회죠. 그래서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신민회 암기 팁 기억날 거예요. 안양에 사는 대호가 태자였는데 흥이 많아서 화요일마다 105인과 놀았다. 이걸로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인데 한번 가보자고요. 독립문을 건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독립자가 들어가거나 공동의 자로 끝나면은 서재필이 만든 뭐라고 했어요? 독립협회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방정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는 방정환이 만든 단체 이름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이름은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되죠? 원산 총파업은 시기가 중요해요. 1920년대에 있었던 노동운동이었고 9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 독립운동 기지가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가 되니까 정답 4번이고 우리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것은 우리 한글을 연구했던 조선어학회였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어학회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 합격평가를 보면은 고1, 고2, 고3 전부 다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를 따르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은 선택지들을 전부 다 평가원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문장을 썼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6번 봅니다. 밑주신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김육이다. 처음 들어보는데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생소한 자료가 있더라도 자료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김육은 하면서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던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맞죠?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대동법인데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곡물을 토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배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법은 맞네. 대동법이네 라고 바로 나와주죠. 이 대동법은 실제로 결과가 중요한데 그전에는 특산물, 토산물이 필요할 경우에 지방에서 직접 나라에서 거두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 배 등으로 거두게 되니 특산물이 필요할 경우에 그 특산물을 사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오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공인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동법 시행 결과 공인이 등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공인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돈 주고 사온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정답 선택지로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겁니다. 찾으러 가볼게요. 쭉 보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네.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노급 폐지라고 하면은 이거 신라 신문왕 때 있었던 거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지계라는 것은 광무개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 때 발행되었던 땅 문서가 지계다라고 불리는 거. 대한제국식이고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면은 무신집권기 최충원이 만들었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려시대 무신집권기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한국중앙총상회가 보이잖아요. 이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이것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권을 지키려는 상권 수호운동 단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는 상권 수호운동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정답 2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신할 때는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맞죠? 근데 학력평가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7번 갑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미군이 군함을 앞세워서 강화도로 올라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미국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어떻게 그런 강력한 나라 미국하고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미국이 침략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신미양요 이렇게 부르고 요때 항전한 사람 여기 나오네요. 광성보에서 어재현이 맞서 싸웠다라는 거.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막아냈으니까 대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신미양요 때는 미국이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미군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총 버리고 무릎 꿇어서 손 들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인데 당시에 강화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언덕이에요, 언덕. 그래서 우리는 위에 이렇게 성벽 쌓아놓고 요 위에서 막 활 쏘든지 총 쏘든지 막 돌 던지든지 막 이랬거든요. 미국이 돌격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총구를 갖다가 언덕 아래에 탁 들이밀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무릎 꿇은 상대는 포로로 잡기 위해서 살려둡니다. 그래서 총구를 갖다가 딱 들이대다가 오마이갓 하면서 위로 들어요. 들어가지고 무릎 꿇은 상대한테 손을 내밉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바닥에서 모래 잡아서 던지더래요. 알죠? 오케이? 이걸 보고 미국이 놀래서 강화도에서 저항이 이렇게 심한데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살아서 못 나오겠구나 라고 하고 물러간 것이 신미양요예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신미양요는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 할 거예요. 정답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일 건데 어디 갔을까? 오케이,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조 반정은 인조가 왕이 되고 광해군이 쫓겨나는 사건이었고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려면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중국의 정치학자 황준원을 만나서 받아온 책이 조선 책략, 맞죠? 그리고 궁국 기무처 같은 경우에는 제 몇 차 가보게요. 제 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초정부적 기구였고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운요 사건이고 강화도 조약의 결과 우리는 부산 외에 2개의 항구가 개항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8번 갑니다.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재료다. 근데 내용을 봐야 되죠. 고종이 가의 수립을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 불리다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제국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대한제국의 포인트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바꿨단 말이죠. 쭉 보니까 황제국이라고 했으니까 고종 황제구나. 결국에는 이 정부는 무슨 정부를 말하느냐? 대한제국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당시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광무개혁이 시험 출제 포인트다라는 건데, 광무개혁의 내용이면 답일 건데 찾으러 볼게요. 비변사를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변사는 조선시대였어요.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기구가 되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없앴다. 내신할 때 정말 많이 했던 거.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해서 풀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고려 광종이죠. 고려 광종.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고, 대한국국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 광무개혁 때 발표된 거죠. 정답 3번이고, 전시과는 이것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돼요.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관리 복무 대가로서 주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은 신문왕이 지급했던 관료정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한 것은 신라 신문왕이었습니다. 맞죠? 정답 3번 되죠? 9번 갑니다. 미주신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많다 내용이. 하지만 필요한 것만 찾아볼게요. 일단 보니까 전봉준 보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황토연도 보입니다. 황토연은 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황토연 전투 전봉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봅니다. 역시 정답은 1번이죠. 집강소.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전주화약. 전주화약에 따라서 정부가 설치했던 것은 바로 잡는 관청이다라고 해서 교정청이었고,
농민들은 집에 가가지고 자치기구 하나 만들었죠. 그게 바로 집강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고,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한국사에서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고구려가 세운 천리장성, 하나는 고려가 세운 천리장성인데 위치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위치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 한반도가 있어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고구려가 쌓은 것은 요쯤에 있어요. 이게 천리장성이고, 고려가 쌓은 것은 여기 있는 게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지만 다른 성입니다. 알겠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관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독립협회에서 연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시대 숙종 때 국경선을 정한 거죠. 청과의 국경선 정한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10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쟁일까? 충무공 하니까 이순신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네. 이 전쟁에서 이순신 나왔고요. 한산도, 노량 나왔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알겠죠?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것은 뭐다? 임진왜란이죠. 이 임진왜란은 포인트가 되는 게 누가 맞서 싸웠는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많이 잊어버리는데 의병장 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병장이 누구예요?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였죠.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경명, 조헌, 곽재우죠. 한 명이라 해놓고 하는데 세 명이죠. 맞죠?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요거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행주 산성에서 맞서 싸운 사람이 권율.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찾으러 갑니다.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별무반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입니다. 윤간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별무반이고, 윤간이 별무반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세운 성이 동북구성. 아간파천, 이거는 애석하게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피한 건데 하필 백성 버리고 몸을 피한 연도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1896년 간지로 뭐라고 했어요? 병신년이죠. 애석하게 병신년에 도망갔습니다. 알겠죠? 비운의 왕이었다. 기억날 것이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언제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돌아갈 때 가져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삼별초 항쟁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몽골이 쳐들어왔고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하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한다고 하니까 삼별초가 항전했고,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잡았죠? 정답 5번.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의병장이 잘 나오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권율 이러면은 너무나 쉽게 맞추기 때문에 의병장에서 주로 정답을 줄 거예요. 됐죠? 11번 갑니다.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공격에 처했다라고 하는데 황제로서 이를 호소할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오 마이 갓,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특사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왜 보냈을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을사늑약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다?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을사늑약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사늑약의 결과, 외교권 박탈 나왔으니까 남은 것은 통감부 설치겠죠. 그리고 통감부의 짱을 통감이라 부르고 초대 통감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미 맞죠? 통감부 어디 갔을까 찾아봅니다. 쭉 정답 2번 이렇게 나올 것이고, 탕평비가 건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미양요 직후죠. 흥선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 될 것이고, 병인박해도 흥선 대원군 때죠. 흥선 대원군 때. 흥선 대원군 때고, 홍범 14조 하면은 우리가 몇 차 가보개혁을 떠올려라? 제 2차 가보개혁을 떠올려라.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의 방향성을 밝힌 문서가 될 것이고, 육조 직계제 하면은 조선시대 왕 2명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겠죠. 태종하고 태종을 똑 닮았던 세조하고, 되죠? 정답 2번, 되죠? 12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예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의 한국사 트렌드가 뭐냐면은 원문 자료 같은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줄글을 쭉 준 다음에 요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관련 주제를 유추하는 것이 이제 출제 포인트거든요. 아마 이 10월 학력평가도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문 자료가 나오면요,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다가 우리한테 걸리는 걸 좀 보자고요. 일단 일제의 정책이래요. 일제 강점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조선 태형령이 나옵니다. 조선 태형령. 그래서 때린다, 무섭죠. 우리 딱 봤을 때 무서우면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다라는 거 우리가 잡았고요. 헌병 경찰까지 나왔으니까 헌병 경찰제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다. 그러면 이 무단 통치 시기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은 딱 봤을 때 무서우면 정답이라고 했어요. 선택지 중에 무서운 거 찾으러 갑니다. 제복에 칼을 찬 교원 무섭잖아요. 정답 1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집현전 무섭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거든요. 글 공부하는 곳이에요. 무섭잖아요. 주자감 발해의 국립대학이에요. 글 공부하는 곳이에요. 무섭잖아요. 안시성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에요. 고구려입니다. 도병마사 회의에 참석하는 권리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고요. 여기에는 2급 공무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서운 게 답이다. 정답 1번. 됐죠? 13번 갑니다.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바로 나온다. 양기탁하고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어요. 영국인 베델 하면은 신문 떠올라 주셔야 되죠.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이 영국인 베델이 대한매일신보와 관련 있는 것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실화잖아요. 이 베델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신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고종의 친서도 대한매일신보에 실어주고요. 의병활동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요. 그리고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탄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고종 황제가 고마워가지고 베델을 불러요. 불러서 베델한테 말합니다. 베델아, 너는 머리는 노란색이야. 그리고 눈썹도 노란색이지. 하지만 눈알도 푸른색이야. 외형은 외국인이지만 너는 완전한 한국인과 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베델아 한국 이름 지어줄게 라고 해서 베델을 한글로 바꿔주잖아요. 자 보자. 배 할 때 어의 이네. 우리나라에는 아의 이 배씨가 있어. 너의 성씨는 배씨고 델델델델델 델하고 비슷한 글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났다. 베델아 정말 고마워서 지워주는 이름이야.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배설이야. 고맙다 해놓고 하는데 사람 이름을 배설로 지었다. 기억나죠? 오케이? 물론 한자 뜻은 좋겠죠. 하지만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배설. 오케이? 그래서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다 기억하시고요. 대한매일신보의 또 다른 포인트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 찾으러 갑니다. 쭉 보니까 정답 3번 나오게 될 것이고, 문자를 박는 기관에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있을 것이고, 분하로드 운동은 문맹 퇴치운동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조선일보가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가 분하로드 운동이다 라고 해서
조문은 나동가요 이러한 암기 팁으로 내신 대비했었고 천도교 기간지 같은 경우에는 만세보죠. 만세보. 그래서 만두를 먹어라. 만도 이렇게 기억했던 것도 기억날 것이고 치안유시법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한매일신문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하고 나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정답 3번. 14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통리기무함은 보이네. 개화정책 총괄하는 기구다.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된 해외 사절단이네. 개화정책을 위해서 파견했어요. 그리고 개화정책에 따라서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 가에 해당하는 주제는 뭐와 관련된 거다? 개화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개화정책과 관련된 선택지 찾아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에 벌어진 거 답이 될 수 없고 한인애국당 하려면은 이봉창, 윤봉길 나와야 되니까 답 될 수 없어요. 사림의 성장과 사화 나오려면은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랄지 조강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개화정책 정답 4번이고요. 세도정치정계와 삼정의 문란은 세조정치기의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임술농민 봉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15번 갑니다. 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of course 한 걸 찾아내요. 옳은 거 봅니다. 이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어요. 3.1운동 때 민족 대표가 있었는데 그들이 태화관에 가서 독립선언서 낭독한 이후에 경찰에 자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고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가정에 들어가서 if, 만약 지도부가 있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맞는지 확인 사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비밀 행정망, 연통제, 비밀 연락망, 교통국 나오네요.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옳은 거 봅니다. 헌의육조를 채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채택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화백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 신라의 귀족회의였고 이성육부의 중앙관제 오랜만이다. 맞죠? 고려고요. 구미위원부 미국의 사무실 차려놨어요. 이승만 파견돼 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교육 입국조소 하면은 제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정답 4번. 됐죠? 16번 갑니다. 밑주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김원봉이 만들었다. 김원봉. 의열단하고 조선의용대가 떠오른다. 근데 단원 김상옥 보입니다. 종로경찰서 보이네요. 전설의 쌍권총이라 불렸던 김상옥. 김상옥 잡기 위해서 종로 일대 경찰 1000명 따라갔고 그리고 이 1000명이 따라갔을 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김상옥은 스스로 순국했죠. 근데 일본 경찰들이 당시에 신문을 받아요. 왜 1000명이나 가가지고 한 명을 제대로 못 잡냐라고 신문을 받았는데 그 신문 받은 기록에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해줬는데 일본 경찰이 김상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김상옥의 보폭은 가히 사람의 보폭이 아니라 당시 발자국이 찍혔는데 이 거리가 사람이 디딜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은 김상옥로 축지법 쓴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축지법 하면은 허경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축지법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상옥이 원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진짜 썼던 건 아니겠죠. 맞죠? 진짜 쓴 건 아니고 그만큼 빨랐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느냐?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 의열단이다 라는 게 포인트죠. 의열단 찾으러 갑니다.
각야날 이거 10월 9일 한글날의 옛날 이름이죠.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진단 확보, 실제로 증명 가능한지 진단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단 학회입니다. 이병도가 대표적일 것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까? 안중근 의사죠.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해버렸고 일대 교조 체제 후에 신분을 복원시키겠다. 이것은 동학 교도들이 했던 운동이 될 것이고 조선 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 5번이죠. 강도 일본을 쫓으려면 오직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고요. 17번 갑니다. 밑주신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볼까요? 오늘은 일본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 한국 식민화 정책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었던 것은 1930, 4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이죠. 그래서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이 30, 40년대의 포인트는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면 답인 거예요. 오케이? 무서우면 1910년대고 기분 나쁘면 30, 40년대거든요. 보자고요. 자, 당백전 발행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발행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맞죠? 현량가는 일종의 천거 제도로서 조선시대에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가 실시를 건의했던 것이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07 우리나라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가겠대요. 기분 나쁘죠? 정답 3번이에요. 알겠죠? 사신간 제도는 왕건,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호적 견제 정책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고요. 전민변정도감은 건문 세족이 일으킨 폐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민왕 때 만들어진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기분 나쁜 거 하나밖에 없죠. 정답 3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18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일단 위치가 평양이네. 맞죠? 그리고 토산품 A용까지 나왔고 조만식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 써주자는 무슨 운동? 물산장려운동이다. 그렇죠? 이 물산장려운동에서 포인트가 국채보상운동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은 생고향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이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 그리고 조만식 기억할 때 실제 이야기 알려주잖아요. 유퀴즈에 나오는 조세호 알죠? 조세호. 조세호의 조상이 조만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하면은 조세호 딱 떠올리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탐구활동이니까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거 봐야 되겠습니다. 가보자고요. 갑신정변의 영향인데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텐진조약이 체결될 거고 탈락. 청해에 진을 설치한 사람은 짱한테 보고하라고 했죠. 짱 보고. 균역법이라는 것은 영조가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홍경래당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니까 탈락이고 물산장려운동 정답이네요. 5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축축 볼게요.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10월 3일 날 광주에서 시작되었던 이 운동 뭡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1월 3일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월 3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알겠죠? 올해 학생의 날 11월 3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갔을 때 학교쌤한테 말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학생의 날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집에 보내줄까? 안 보내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냥 학생의 날이니까 좀 놀게 해달라. 놀게 해주느냐?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안 해주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라. 알겠죠? 왜 이런 말 왜 했죠? 어쨌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어떠한 단체가 지원해줬다? 신간회가 지원해줬다라는 거죠. 찾으러 갑니다. 오케이. 신간회가 지원했다. 정답 5번이고 조선 형평사가 주도한 것은 형평운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된 것은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은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었죠. 촛불 집회 열어가지고 저지시켰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so easy합니다. 여기 나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사 조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한국강복군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얼마 전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에서는 연도까지 다 체크했는데 41년 대일 선전포고, 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 편입, 43년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연합, 45년에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국내 진국 작전을 계획했다. 이렇게 싹 다 외웠죠. 오케이? 그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사군 육신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세종. 동북구성을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세운 것이고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했다. 살수대첩으로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투를 말할 것이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했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920년대에 있었던 독립군들이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요. 저랑 같이 내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신 잘 대비해서 2학기 기말고사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 겨울방학 때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뒤로 미루지 말고 1, 2월 달이 참고로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듣고 수능 때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휴직이란다. 네. 쉬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고3 되었을 때 제 강의 듣고 빠르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강의는 언제 개강합니까? 라고 한다면 12월 말에 가장 빠르게 개강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다 완강될 거니까 빠르게 보고 수능 대박 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